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채굴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상장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2026년 5월 8일 인터링크 재단 의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윗 하나를 남겼는데요. 바로 이 메인넷 오픈과 함께 앱에서의 채굴이 종료가 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제 채굴 끝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세요. 인터링크 재단 의장 KV가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채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이 초기의 성장 단계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넷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네트워크의 운영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채굴 끝나면 이제 인터링크 뭐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인터링크 앱에서 진행되는 이 채굴이나 그룹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채굴 시스템이 아니라 초기 사용자 분배와 이 생태계 확장용 장치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채굴은 그냥 코인을 퍼주는 개념이 아니라 초반에 이 사람들을 모으고 실제 인간 기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단계에서 채굴이 하는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초기 사용자들에게 인터링크 토큰을 분배하는 역할. 둘째,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기반을 넓히는 역할. 셋째, 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넷째, 오픈 메인넷 전에 이제 KYC와 이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입니다. 즉, 지금의 채굴은 단순한 보상 시스템이 아니라 인터링크 생태계를 이 사람 중심으로 키워가기 위한 초기 세팅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메인넷에서 오픈 메인넷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시점부터는 앱 내 마이닝이 영구적으로 종료가 되고 그룹 마이닝과 보안 그룹 메커니즘도 함께 종료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진짜 블록체인 인프라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채굴이 끝나게 되면은 도대체 누가 네트워크를 지키고 블록을 만들고 거래를 검증하느냐, 그 역할을 맡는 게 바로 이 검증자 노드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인터링크 체인의 운영자이자 심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검증자 노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새로운 블록을 제안을 합니다. 즉, 이 거래들을 묶어서 새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검증자들이 만든 블록이 정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거래 순서가 꼬였거나 데이터가 이상하면 바로 잡아내는 역할이죠. 그리고 셋째, 최종성 투표를 서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블록은 최종 승인해도 됩니다 라는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모든 활성 검증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즉, 검증자는 이름만 걸어놓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속도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인터링크 구조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려는 방향은 꽤나 명확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을 모으고 사용자 그 기반을 만들고 이 KYC를 통해서 실사용자 중심 구조를 만드는 단계였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그 위에 진짜 블록체인 이 인프라를 쌓아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채굴 중심 구조에서 검증자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되면 네트워크의 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채굴만 하는 구조보다 책임을 지는 검증자들이 운영하는 구조가 훨씬 더 성숙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KYC 기반 인간 검증 네트워크는 봇이나 해킹 공격을 줄이는 데에 굉장히 유리해요. 즉, 실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이 검증자 구조는 장기적으로 훨씬 강한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초반에는 사용자 확보가 중요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건 운영에 대한 안정성, 보안,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채굴 보상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단계 자체가 점점 희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참여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채굴로 사람을 모으는 단계에서 이제 검증자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인터링크가 단순한 앱 수준이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이 인프라로 진화하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오늘 채굴 몇 개 했냐 이걸 보는 단계가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 어떠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메인넷 이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이때까지 꾸준히 채굴해온 이 인터링크 토큰의 가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상장 가능성이 높은 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처음 출시된 인터링크는 이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이 실제로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밝혀지면서 시장의 각광을 받았고요.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이 350만 명의 사용자를 작년 연말 무렵에는 500만 명을 달성을 했고, 이제 올해 3월에는 이미 이 700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 수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 수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엄청난 시장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수요가 보장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장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일반적인 코인들은 이제 수익을 위해서 개발자가 거래소에 상장 등록을 이제 요청을 하는 구조이지만, 인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요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링크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전 세계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법정 암호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장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형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이 상장 여부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인터링크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요, 이미 테스트넷이 출시된 상태이며 이제 오픈 메인넷 출시 또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거래소 상장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인터링커 입장에서는 상장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지연이 되든 프로젝트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존 인터링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일부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진행하겠지만, 초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대량 매집을 하려는 수요 또한 동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이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관련 기사들이나 이제 이슈들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장 이후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전략인데요.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어느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일부는 매도를 하고 일부는 계속 보유하는 방식, 이런 분할 전략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자, 이제 얼마 전에 생태계의 신뢰성과 인터링크 토큰의 장기 가치를 위해서 이 반감기가 찾아왔었죠. 자, 이 반감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인터링크 채굴량을 계속해서 줄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해버리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과거 비트코인을 초기에 쉽게 매도해버린 사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은 반드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보유량에 따른 이제 매도와 매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개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한 자료이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무분별한 배포는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9627-3205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내시는데 30초도 안 걸리고요. 인터링크 상장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만큼 해당 자료 받아보셔서 상장 이후에 대응 정말 잘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 이루시길 바랄 뿐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이면 더더욱 힘내서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해당 번호 010-9627-3205로 자료집
이라고 문자 남기시고 해당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